부동산 투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무릎이고 어떤 어깨일까요? 부동산 투자하는 시점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동산 투자, 하상욱 시인의 글귀 한 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후에 포장되어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 부동산 투자, 남의 말만 믿고 유튜브만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제 말만 믿으셔도 안 됩니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부동산 투자,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아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투자해야만 합니다. 부동산에도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부동산이 우리들에게 보내주는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이클, 즉 부동산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신호를 잘 파악해서 적절한 부동산 매도, 매수 타이밍 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계절도 겨울이 있으면 봄이 오고 또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부동산도 사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이 있고 다시 호황인 시점이 있고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 매도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어떤 시점에 어떤 신호를 받고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이클을 살펴보시게 되면 겨울 시점에는 부동산 가격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하락을 찍고 조금씩 상승을 하게 되고 여름에는 가격이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가을 되면 하락의 기미가 보이면서 조금씩 하락 신호를 주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다시 하락을 하게 되고 봄이 되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매매 시장에 따라서 전세 시장도 다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부동산 사이클이 주는 계절의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겨울 시점이 되면 미분양이 증가하고 신규 분양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속출하게 되고 매수세가 감소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거래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는 시공사에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분양 인가가 나지 않고 공급이 축소됩니다. 공급이 축소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가율이 상승을 해서 전세를 사는 것보다 오히려 매매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봄이 왔다는 신호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매수세가 증가합니다. 거래량도 증가하고 미분양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분양 물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분양가는 상승하고 청약 경쟁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부동산 봄 신호가 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투자자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되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투자자에서 실거주자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 여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여름 시점에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매매 위주로 많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매매 가격은 오르고 전세가율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호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공사에서 입주 물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공급 과잉이 일어나게 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악성 미분양이 발생하는 시초가 되게 됩니다. 가을의 문턱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거래량도 감소하고 분양을 연기하고 매매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겨울로 가는 시점에는 악성 미분양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하락이 심하게 나타나고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많이 하락하게 됩니다. 전세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고 매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 시점입니다. 거래가 안 되면서 매물이 쌓이고 매매 가격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매매 가격이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거치면서 기본적인 전체 곡선은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선풍방 사이트를 통해서
매매와 전세의 사이클을 살펴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공급량이 많을 때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공급량이 없을 때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공급량이 많을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 곡선을 이어갔었고, 공급량이 적을 때는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량이 많을 때 다시 하락 곡선으로 이어지고, 공급량이 적을 때 상승 곡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2020년 이런 시점에는 공급과 수요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얼마나 풀렸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때는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도 살펴보시게 되면 유동성 자금이 시중에 많이 풀리지 않을 시점에는 가격이 하락을 했었고,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릴 때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점에는 유동성 자금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이 시점에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유동성 통화량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매도 줄고 있는 상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분양 물건도 살펴보시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는 미분양 물건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는 미분양 물건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수요 공급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대출은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데, 여기서 살펴보시면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는 가계대출도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 가계대출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역시 가격이 하락하면 가계대출은 줄게 됩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 가계대출량은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수요 공급만 가지고 부동산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자금도 시중에 얼마나 풀리느냐가 오히려 수요 공급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계대출과 금리를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높은 시점에 보시게 되면 가계대출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가계대출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가계대출도 많이 주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계대출과 기준금리와 유동성 자금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는 거래량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지수도 살펴보시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는 부담지수가 높아지고, 가격이 다소 하락하면 부담지수는 낮아지고, 이 부분들은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많을지 적을지는 인허가 물량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2년, 23년, 24년도 시점에는 현재 인허가 물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4, 25, 26년도에 들어가서 인허가 물량은 적은 상태입니다. 착공 부분도 보시게 되면 24년도 이후에는 착공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인 미분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여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이지, 국지적으로 A 지역의 A 아파트가 어느 시점에 오르기 시작하고 어느 시점부터 내리는지는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이클과 관계돼서 거기에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는 데는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살펴보고 직접 발로 뛰면서 공부해서 투자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